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오답을 고른 중국. 어제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대만대학교 정치학과 명거정 명예교수의 분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민지정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대만대학교는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교입니다. 둘 다 일제시대 때 제국대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이었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만 65살이신데 상당히 늙어 보이시죠? 그런데 1953년생이십니다.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국민당원입니다. 국민당원이면서 대신에 이제 친중적인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미적인 성향 같은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미국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만 하여튼간 대만 대학교에 차이나 워치라는 연구소를 조직해서 수십 년간 중국 공산당 정부를 분석한 이 분야의 세계 최고 대가로 꼽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결국 시진핑이 자기 자신 면피를 약속받고 미중 무역전쟁 정책 선택권을 장쩌민파에게 넘겨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중국에 있어서 현실 최악의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요. 첫째, 중국은 미국에게 열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단 숨을 돌릴 시간을 벌어야 했는데 강대강으로 맞서는 걸 선택했습니다. 사실 어느 선택이 중국 입장에서 보다 나은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선택이 둘 중 하나거든요. 미국한테 일단은 굴복하고 보느냐 아니면 그냥 미국한테 세게 맞서느냐인데 둘 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청산가리 먹을래, 보고동 먹을래,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총 맞아 죽을래, 칼 맞아 죽을래, 이런 걸 선택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의사결정에 있어 각급 연구기관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국은 이런 연구기관들이 보통 능력 위주가 아니라 소위 인맥, 그러니까 중국어로 관시라고 하죠. 이런 걸로 채워져 있어서 결정적 순간에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지가 의문이에요. 더구나 이제 사회과학연구기관의 경우 미국은 다양합니다. 친공화당 기관, 친민주당 기관, 보수기관, 리버럴 기관 다양해요. 그래서 국영 민영 연구소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못하고 결국 전체가 중국 공산당 영향하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중앙의 사회과학원, 각 시에 큰 시에 북경사회과학원, 상해사회과학원 그런 것들이요. 연구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 전체주의적 경직성이 예스맨들의 양산을 더욱 부추기게 돼요. 잘못하면 잘리잖아요. 잘리면 뭐 먹고 삽니까? 막노동해서 먹고 살 겁니까? 이 사람들 다 거기서 적당히 보신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골라갈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연구소랑 안 맞으면 절로 옮긴다. 내가 올 때가 아니었구나.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걸 갖다 골라갈 수 있잖아요. 중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고 의견 결정권자가 온당한 판단을 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있으나 마나죠. 이러다 보니 정책 결정은 최고 결정권자와 주변 측근들이 직관에 의존하는 성향이 매우 강화됩니다. 사실 이게 아시아 모든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국 정도는 더 심할 수밖에 없죠. 전체주의성이 더 그만큼 강하니까. 트럼프가 강한 것이 그 자신이 머리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남의 머리들을 빌려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점이에요. 그걸 잘하는 데다가 여건이 되잖아요. 골라가지고 사람들 써가지고 조직해가지고 그걸로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갖다 총합해가지고 그걸 갖다 나중에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선택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판단력은 트럼프의 판단력하고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시진핑이 지금 뇌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 없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의 경우 시진핑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결과가 어찌됐건 자기가 책임 안 지고 장쩌민계 등의 책임을 전가하면 되니 말이죠. 이제 문제는 이 사태를 야기한 상대가 90대의 장쩌민이 아니라 장쩌민, 시진핑 둘을 국가주석으로 만든 주역이라는 소리를 듣는 정칭홍입니다. 1939년 7월생이라 만으로 8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지만 장쩌민부터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마쿠 공작, 정치 마쿠 공작과 굵직굵직한 타협들을 이끌어낸 중국 정치계의 거물입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현재 아무런 직함이 없어요.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다는 거예요? 뭐 노무현 같이 뭐 저 빅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게 뭔가 그냥 결국은 시진핑을 공격하지 않겠다. 그런데 과연 글쎄요. 하여튼간 이 사람 영향력은 이제 당과 언론들의 분포된 인맥과 이 사람의 이제 지략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시진핑 등이 이제 정칭홍 등의 의견을 들으면 이제 차후에 잘못되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문책은 안 당할 겁니다. 뭐 약속은 했다니까. 그렇지만 국가주석이 아무 직함 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언론이 조용하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입 닫고 조용할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바보들도 아니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입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협약 대신 25% 보복 관세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내년 대만 대선에서 차이잉원 현 총통의 재선을 저지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제 박상우의 문명 개화 방송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애플, 아이폰 등이 생산업체인 팍스콘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란 대만 방송이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팍스콘이 아이폰을 애플 측에 인도하면 7%의 이익이 난다고 합니다. 전체 비용에다가 7%가 이제 이익으로 더해져서 인도된다는 건지 아니면 단가의 7%가 이익인 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앞에 건 영어로 마크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후자는 마진이라고 합니다. 7% 마크업이면 수송비 포함 원가의 1.07을 곱한 가액을 단가로 받고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마진이면 단가가 100원이면 그중 7원이 이익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10% 관세일 때는 팍스콘은 분명 견딜만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관세율이 25%가 되면 팍스콘 중국 공장들은 아무리 쥐어짜도 미국 측으로 인도하는 아이폰의 경우 과연 이윤이 날 수 있느냐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게 7%라고 하는 게 마진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쥐어짜서 인도 단가의 과세전 이익을 100불당 12불로 올렸다면 이제 원래 100불당 7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쥐어짰어요. 그래가지고 100불에서 7불 이익이었는데 이제 뭐 인건비를 까든지 뭐 사람을 줄이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100불당 12불로 올려서 10% 과세를 하게 되면 그래도 2불이 남습니다. 10불 내면 되잖아요. 100불당 10% 관세니까 10불 내면은 25% 관세 인상의 경우 단가를 120불로 올렸다고 쳐요. 그리고 과세전 이익이 그러면 32불로 상승합니다. 근데 관세 후엔 똑같이 이익이 2불이 돼요. 왜냐? 120에서 25%를 줘야 되니까 30불을 갖다 관세로 내야 되잖아요. 32불 이익이 났는데 과세전 이익이 그러면 여기 30 빼면 뭐예요? 2불이잖아요. 그런데 원청사인 애플 입장에서 이 정도의 단가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단가가 25% 뛰는 거잖아요. 10% 관세 부과하던 때는 그대로 간신히 공급이 되는데 25% 부과하게 되면 단가를 25% 상승시켜야지 간신히 공급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애플이 하청선을 돌리든지 아니면 팍스콘이 미국으로 공장을 대거 옮기든지 해야 하는데 둘 다 팍스콘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팍스콘 회장인 고타이밍은 내년 대만 대선에 나갈 여유가 없어져요. 회사 구하려 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말이죠. 내년 대선까지 불과 7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즉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을 굴욕적인 조건으로라도 마무리 짓지 않은 건 중국 입장에선 패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내세울 후보가 고타이밍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 까오슝 시장인 한커유가 있긴 합니다. 한국유죠. 이제 이 대머리 아저씨예요. 한국에 누구 생각나죠? 이게 이 헤어스타일. 그분 좀 많이 심으셨던데 요즘에는. 중국 간첩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극단적 친중 분자입니다. 까오슝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부산광역시 같은 위치죠.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좀 약간 달라요.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보다 좀 많습니다. 근데 까오슝은 제일 최대 도시 타이페이보다 반보다 더 많아요. 3분의 2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까오슝도 꽤 큰 도시예요. 그는 까오슝에서 20년 만에 당선된 국민당 출신 후보입니다. 2018년 말에 당선됐습니다. 많은 돌풍을 일으키고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그간의 20년간 시장들은 다 민진당 소속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만만치 않지만 아무래도 고타이밍 수준의 임팩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타이밍은 일단 엄청난 부자이니 선거 자금이 그닥 부담이 되는 경우가 아니죠. 그런데 25% 관세가 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집니다.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대만 총통 출마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세운 회사가 폭망하는 걸 결사적으로 막는 걸 올인을 해도 모자랄 판이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팍스콘이 망하더라도 고 회장 본인은 자산을 지켜야 될 텐데 정치에 뛰어들려면 자기 자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니 알거지가 될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회사 자산 건드리면 횡령건이 되고 만약 선거에서 패배하면요 그렇게 돼가지고 회사도 잃고 알거지도 되고 형사재판도 받고 횡령죄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칭홍이 중국 정치계에선 나름 모사고 국가 주석 둘을 만든 소위 킹메이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적 오답을 고르게 된 것인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몰라요. 제가 생각 못하는 뭔가 그 계략이 있는 건가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아차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내부적으로 인민들에게 미국 횡포에 단호히 맞서자 거의 항전 분위기를 갖다 붕붕 뛰어났는데 이런 선동을 많이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와서 미국에 연락해서 우리가 그쪽 조건 다 받아들이겠어요. 되겠습니까? 참 곤란한 상황이죠. 결국은 누군가의 위신이 엄청 깎이는 일일 테고 시진핑도 면피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최고 지도자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보신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웨이보나 그런 거 다 막으면 장땡인가요? 사람들 다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14억 인구를 갖다 다 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갖다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북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정일이 2,500만 명 넘으면 통제 안 된다고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을 갖다 거의 의도적으로 굶겨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